안녕하세요. 서울 양천구에 사는 72세 김진옥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며느리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벌써 6개월째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오지 않았습니다. 세뱃돈을 보냈을 때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마지막이었어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어요. 일이 많겠지. 애 키우느라 정신없겠지.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거든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저도 젊었을 때 직장 생활하며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시리더군요. 생일이 지나도 명절이 지나도 조용한 핸드폰만 들여다보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고 수없이 되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를 처음 만난 건 8년 전이었어요.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첫 만남에서 며느리는 참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더 커지고 웃음소리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처음 1-2년은 정말 그랬어요. 명절이면 함께 음식도 준비하고 주말이면 가끔 집에 놀러 오기도 했죠.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더 가까워졌어요. 제가 일주일에 2-3번 찾아가서 아이도 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서서히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언제부터 멀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작은 오해들이 쌓이고 쌓였던 것 같아요. 작년 추석 때였을까요? 제가 명절 음식을 준비해서 갔는데 며느리가 이미 다 준비해 놓은 상태였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다 했어요. 라는 말이 왠지 섭섭하게 들리더라고요. 제 음식이 필요 없다는 말처럼 느껴졌거든요. 또 한 번은 손주 돌봐주러 갔다가 제가 평소처럼 이유식을 먹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어머니, 요새는 이렇게 먹이면 안 된대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이 꽂혔어요. 내가 아이 둘 키워놓고도 손주 하나 제대로 못 돌본다는 건가 싶었죠. 그리고 둘째 손주가 태어났을 때였어요. 병원에 찾아갔는데 어머니 지금은 좀 피곤해서요. 라는 말에 발걸음을 돌렸던 기억도 있어요. 그날 집에 와서 많이 울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너무 서운하게만 받아들인 건지도 모르겠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저 솔직하게 말한 것뿐일 텐데 저는 그 말들에서 당신은 필요 없어요라는 메시지를 읽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져서 결국 주변 친구들에게 털어놨습니다. 나도 그래. 요즘은 다 그래. 시대가 바뀌었어. 이런 위로의 말들이 오갔어요. 제 친구 박순자는 손주 돌잔치에 초대도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SNS에서 사진 보고 알았다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어? 이미 다 지난 일이라며 웃었지만 눈가에 맺힌 서글픔은 감출 수 없더라고요. 또 다른 친구 이영희는 며느리가 이사간 것도 모른 채 몇 달을 지냈다고 합니다. 아들이 뒤늦게 말해줘서 알게 됐대요.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어요라는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이제는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겁니다. 처음엔 정말 서운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너무 간섭했나? 내가 며느리를 불편하게 했나?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예전에 했던 말들, 행동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어요. 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러면 부부 사이에 금이 갈까봐 참았어요.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볼까 싶다가도
괜히 부담 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망설였습니다. 어느 날 밤 문득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나의 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 서운함도 모두 내 기대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이 고민을 나누기 시작하자 주변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려왔어요. 제 단골 미용실 원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저는 오히려 며느리가 연락 너무 자주 하는 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매일 뭐 먹었냐, 어디 갔냐. 저도 제 생활이 있는데 말이죠. 서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동네 노인정에서 만난 박명자 할머니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며느리와 10년째 한 집에 살고 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죠. 같은 지붕 아래 살아도 각자의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그게 비결이에요. 교회에서 만난 장미수 권사님은 또 다른 관점을 알려주셨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엄마라고 불러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어색하게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보다 편하게 이름을 부르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서로 친구 같은 사이가 됐어요. 우연히 TV에서 가족관계 심리학자의 강연을 들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해체되면서 관계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의무감에서 벗어나 자발성에 기초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다를 때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가족은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갖고 계시지만 젊은 세대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의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이 뜸하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다르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대하지 않기로. 연락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생일 축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명절에 못 보더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여전히 조용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에서 주인공이 자식에게 미움받을 용기라는 말을 했던 게 생각났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소외될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필요할 때 옆에 있을 준비만 해두기로 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 제 일상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며느리 연락만 기다리면서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제 생활을 찾아갔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수채화도 배우고 노래교실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3박 4일.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평생 가족만 생각하며 살아온 제가 이제야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동네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주 2회 어린이집에 가서 할머니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보면 할머니 하고 달려오는데 그 작은 손길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제 삶의 중심이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나 자신으로 옮겨지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고 며칠 전 정말 오랜만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 시간 되세요? 그 한마디에 6개월 동안 쌓였던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럼 시간 되지. 무슨 일 있니?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저도 어머니랑 오랜만에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엔 서운함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말에 만난 며느리는 조금 야위어 보였어요. 알고 보니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더군요. 어머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미안하다고 하자 저는 오히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한테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니. 괜찮아. 다 이해해. 바쁜 거 알아.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사실 어머니께 연락 못 드리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어머니가 서운해 하실까봐. 그런데 연락을 안 하다 보니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우리 둘 다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서로에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려다 오히려 더 멀어진 거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기로 했어요. 매주 연락할 필요도 자주 만날 필요도 없다고요. 그저 진심으로 만나고 싶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에게 손을 내밀 수 있으면 된다고요. 며느리는 어머니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세요라고 했지만 저는 필요할 때 연락해. 할머니는 항상 여기 있으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기대를 내려놓으니 오히려 관계가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며느리와 통화하고 2달에 한 번쯤 만나는데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가족이란 가까워지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기다려주고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거리. 그게 진짜 가족이 아닐까요?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고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진정한 시어머니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은 손주들에게 제가 그린 그림 엽서를 가끔 보내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그냥 문득 생각날 때 마음을 전합니다. 며느리에게도 부담스럽지 않게 가끔 문자 메시지로 안부만 물어요. 지난달은 손주 생일에 초대받아 갔는데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예전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며느리가 왜 이러나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 순간을 즐겼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고 서로 다른 기대를 갖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그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어쩌면 가족이란 함께 있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의 질로 결정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꽃보다 중년,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